안녕하세요. 낑십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낑십의 캐소리입니다. 캐소리란 무엇이냐? K리그의 발전을 위한 팬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K리그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면서 K리그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더 메이저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잡은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K리그의 응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응원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국내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 스포츠인 야구의 응원 문화와 살짝 비교를 해보는 식으로 하고 해외 리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주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K리그의 응원 문화는 홈과 원정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원정석 이외에서는 타팀의 유니폼을 입어서도 안 되고 타팀을 응원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골대 뒤에서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은 필드 위에서 11명의 선수들이 싸운다면은 본인들이 12번째 선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응원으로서 싸운다 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열렬히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욕설도 있을 것이고요. 과격한 행동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팀을 향한 과도한 조롱 이런 것들이 축구를 일반 문화의 요소로 즐기고 싶은 일반 팬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오는 팬들에게 있어서는 진입장벽을 상당히 높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포팅 문화는 유럽식 서포팅 문화를 차용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유럽식 서포팅 문화가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유럽식 서포팅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특히 유럽의 구단들이 생겨나게 된 계기들을 보면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고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팬들이 중심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구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삶을 모두 여기다가 투영을 해서 내가 죽어도 이 팀을 사랑하고 내가 이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쌓아왔다면은 우리나라의 서포팅 문화는 사실 길어봐야 2, 3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K리그 팬들이 이런 비판을 받아올 때마다 유럽은 이거보다 훨씬 더하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비교적 잘 자리 잡고 흥행을 한 게 프로야구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조금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석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원정석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홈 팬을 위한 공간입니다. KBO 리그는 홈과 원정석의 경계는 나뉘어져 있지만 홈팀 응원단석에서도 타팀 팬들이 와서 같이 응원하기도 하고요. 원정 구역에 있어서도 홈팀 팬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K리그는 서포터즈들, 팬들이 주도해서 응원을 해 나가는 응원 문화라면은 프로야구는 구단이 운영하는 응원단단과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주도하는 문화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서포팅 문화가 우리의 것, 우리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된다는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족 단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더라도 그 분위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많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 흥행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야구 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BO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까지 니네가 유럽식 문화를 차용해서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너네도 야구처럼 많은 개방을
가지고 니네가 변해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KBO 리그가 가진 개방감 그리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차용을 해오고 K리그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차용을 해가지고 나라마다의 고유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낸 해외 사례가 있다면은 J리그와 MLS 리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J리그 같은 경우에는 홈팀의 경기가 치러지는 날에는 그 도시 전체가 축제로 변하게 됩니다. 경기 한 5시간, 6시간 전부터 많은 부스들이 운영이 되고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고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즐기다가 축구를 보고 응원하고, 축제로서의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는 그 문화가 형성이 잘 되었고요. J리그의 응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직적으로 한 팀이 되어서 모두가 같이 응원한다는 그런 조직감도 있을 뿐더러, 타팀을 조롱하고 욕한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람을 찾아내서 경기장 출입 금지라는 중징계도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와서 축구를 즐기기에도 충분히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LS 리그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매니아층을 형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경기장을 더 많이 찾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축구라는 매개체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더 확대되기 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너네 와가지고 많은 것을 좀 경험해봐, 이런 느낌의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예전에는 축구가 인기 없는 스포츠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에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의 서포팅 문화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옳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문화는 K리그 문화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일단은 욕설입니다. 욕설은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이긴 해요. 이것을 완벽하게 금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만 제재도 많이 미흡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구단의 CQ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알바생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제재를 잘 하지 못해요. 제재가 없다 보니 이분들은 그냥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방해해? 라면서 오히려 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은 축구를 보러 온 라이트 팬들, 그냥 한번 문화를 즐겨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 K리그 상당히 좋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네,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J리그의 표본과 같이 지나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치가 확실하게 되어져야지 욕설하는 문화들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입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논쟁되는 게 있다면 이제 중립석이죠.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중립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중립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보러 가면은 재밌는 게 뭡니까? 친구들 놀리고 조롱하고 이러는 맛에 같이 축구를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억압한다는 것이 축구를 가볍게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립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제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원정석 주변 바로 근처에 있는 홈팀석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곳을 중립석으로 활용해서 홈팀, 원정팀 구분 없이 축구를 관람해라 하고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립석이 도입되는 만큼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 팀 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경호원들을 배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고 좀 더 구단이 이 중립석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가야 된다는 것이 섣불리 이 중립석을 도입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 SK가 이제 중립석을 도입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가볍게 축구를 즐기고 싶은 라이트 팬들이 와서 다양하게 즐기고 가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중립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 SK라는 구단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구단들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제주 SK의 사례를 보면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버스 막기,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되는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성용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FC 서울 팬들이 상당히 분노하여서 김기동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버스 막기를 했었는데, 이것 외에도 뭐 다양한 구단의 팬들이 버스 막기를 시전을 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독을 향한 존중, 구단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대 팀을 향한 약간의 조롱성 응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위를 조금 낮춰서 계속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패륜송, 뭐 나가 뒤져라 막 이런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어의 수위가 상당히 강력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단위의 팬들, 좀 라이트하게 즐기고 싶은 일반 팬들이 보기에는 '보기 불편한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조롱 문화인데, 사실 축구를 즐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야구와는 좀 다르게 축구는 상대 팀과의 설전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그 라이벌리가 형성이 되면은 흥행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벌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문화는 계속 가져가는 게 재밌잖아요. 걸개를 활용해 가지고 상대팀 놀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창의적으로 하는 것들도 많아 가지고, 이런 문화는 K리그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유한 문화로서 자리 잡으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욕설이 들어간 것들이나 불쾌한 언어들이 들어간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K리그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유입을 노려야 하고요. 그런 팬들의 유입을 막는 요소 중에 응원 문화가 하나가 된다면은 응원 문화도 조금씩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영상 안에서 모두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더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2탄, 3탄을 통해서 더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K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주제들을 좀 많이 던져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줄은 모르겠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적어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은 K리그가 발전하기 위한 토론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